안녕하세요, 큐브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와인 드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구세계와 신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세계 같은 경우는 와인을 만든 지 오래된 나라들이고, 신세계는 그보단 좀 덜 만든 나라들입니다. 국가로 따져보면 구세계 같은 경우는 보통 유럽 국가를 뜻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구세계고요. 신세계는 호주, 미국, 칠레,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거는 와인을 만든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세계 같은 경우는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겠죠. 신을 위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제사에 바치기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쟁할 때 와인이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니까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와인의 기본에 가까운 정석적인 와인들을 많이 만들고, 법률도 까다롭습니다. 이 A 지역에서는 어떤 품종만 꼭 써야 되고, B 지역에서는 이 품종만 써야 되고 정해지기도 해요. 만약에 이 품종을 쓰지 않으면 등외 평가가 되는 거죠. 아예 등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그래, 나 너네 말 안 듣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고 일부러 등급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와인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그 와이너리의 스타일인 거죠. 오래전부터 유명한 산지들, 구세계에 더 많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미 선점하고 있는 구세계라는 탄탄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뚫으려면 어떻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카카오 택시가 제일 많잖아요. 타다나 우버가 있어도 그 택시를 타기보다는 보통 카카오 택시를 많이 타게 되죠. 이게 선점 효과인데, 이 구대륙의 선점 효과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걸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많은 시도들을 해서 특이한 와인들도 많고, 그래서 컬트 와인이라는 특이한 와인들도 신세계 국가에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술 사조에도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미술 사조와는 다르게 새로 시도하고 특이하고 황당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거기까지 가진 않더라도 이 신세계는 그런 모험과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옆에 2017 빈티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7년에 포도를 수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계와 신세계의 빈티지 차이가 조금 있어요. 똑같은 빈티지라도 구세계의 빈티지 차이는 주식에 가깝고, 신세계의 빈티지 차이는 예금과 펀드에 가깝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세계는 농사가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그 퀄리티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그게 가격으로도 반영이 됩니다. 주식은 좀 변동이 심하잖아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예금과 펀드, 주식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낮잖아요.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가 구세계에 비해서는 적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구세계의 좋지 않은 빈티지를 드셔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세계의 좋은 빈티지는 퀄리티가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나쁜 빈티지는 한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그럼 퀄리티 차이가 이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차이는 훨씬 갭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 비싼 와인을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은 빈티지를 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을 드릴 게 이 라벨이거든요. 제 옆에 지금 와인이 딱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호주입니다. 이 프랑스 라벨을 보면 별로 내용이 뭐가 없어요. 가장 위에는 부르고뉴라고 적혀있고, 퀴베생 뱅상이라고 적혀있고, 아래 빈티지 2017년,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뱅상 지라르등이라고 와이너리 이름이 적혀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난감한 게, 어느 지역인지도 잘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건 어떤 품종으로 만들었는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이 구세계, 프랑스 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되게 불친절해요. 약간 이런 거죠. 이 와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이 와인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품종으로 만드는지 너네가 다 알고 산 거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유명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딱 보면 이게 무슨 맛이 나는지, 무슨 품종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90% 이상이 불친절한 와인의 라벨을 가지고 있다. 이 옆에 있는 호주 와인은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친절해요. 일단 제일 위에 데빌스코너라고 와인 이름이 적혀있고, 그 아래 타즈메니아, 호주의 대륙 아래에 있는 섬이죠. 타즈메니아에서 만든 와인이고, 제일 아래에 보면 피노누아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피노누아 100% 와인, 2019년 빈티지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도 프랑스 와인이랑 다를 바 없게 피노누아 적혀 있는 거 빼고 크게 다른 거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신대륙 같은 경우는 이 옆에나 백라벨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데빌스코너의 옆을 볼게요. 옆에 뭐라 적혀 있냐면, 이 와이너리가 어떻고 이 와인이 어떤 맛,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향을 내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너네가 알고 마셔가 끝이라면, 여기는 너네가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지, 어떤 온도에 먹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엄청 써줘요. 거의 위키백과 수준으로 써줘요, 이 백라벨을. 얘네보다 친절해야 이거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와인을 시작하실 때 자연스럽게 신세계 와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구세계와 신세계 와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어디 가서 구세계는 이런 거고 신세계는 이런 거야 라고 잠깐 설명만 하셔도 주변 사람들이 뭐 좀 아나?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만 아셔도, 구세계와 신세계만 아셔도 정말 많이 아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프랑스 와인이 좋은 거다, 최고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위에 있고 하위에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퀄리티로 승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던, 칠레에서 만들었던,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 가격이 어떻던 맛만 있으면 전 그 와인이 좋고 훌륭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인을 고르실 때 난 프랑스 와인만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드셔보시고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구세계 와인 하나, 신세계 와인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서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세계는 이런 느낌이구나, 신세계는 이런 느낌이구나 보시면서, 라벨도 자세히 보시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